답답해하던 남편이 애원하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아, 부모가 딸을 보려는 게 어찌 스토킹이 된단 말인가, 어? 어서 비켜보게. 내 딸 얼굴을 보고 얘기 좀 해야겠으니까. 만약 우리가 큰 잘못을 했더라면 돈을 얼마든지 줄 수 있어. 하지만 망가진 딸에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남편의 말에 딸 미정이가 고개를 돌렸는데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딸의 모습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얼굴을 얼마나 말랐는지 피골이 상접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은 몇 날 밤을 지새운 거로 보이더군요. 나한테 이젠 부모는 시어머니밖에 없어요. 당신들처럼 무지막지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은 부모 자격이 없다고요. 앞으로도 나를 딸로 받아들일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당신들 같은 사탄의 자식이 되느니 혀 깨물고 죽는 게 낫다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 있으면 당장 저에게 보상금을 주세요. 미정이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쓰러졌습니다. 저희가 키운 딸이 이렇게 변하니 환장하겠더라고요. 결국 딸애와 식구들은 유유히 사라졌고 남편은 저를 부축하며 병원으로 데려갔죠.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생지옥에서 사는 꼴이 되었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았는데 아들 녀석이 인터넷을 쭉 찾아보더니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설명해 주더군요. 사이비 종교에 홀린 사람들처럼 딸이 사돈에게 홀려서 말을 지어내고 딴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말을 덧붙였답니다. 그럼 사돈이 내 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도대체 왜? 그거야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 건 분명해요.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게 어려우니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저희 세 식구는 정신을 차리고 계획을 세웠답니다. 모든 발단은 사돈이라는 판단이 들어 미행을 결심하고 미행을 시작했죠. 아들은 사돈의 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운전을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운전하던지 목적지가 어딘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한참을 달린 사돈은 강원도로 빠져서 작은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저희는 곧 딸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생각에 손에 땀을 쥐고 뒤를 쫓았습니다. 이윽고 사돈이 들어선 곳은 바로 강원랜드였습니다. 이곳에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차에서 내려 미행을 멈추지 않았죠. 잠시 후 삐쩍 마른 딸아이가 사돈에게 뭔가를 건네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아들은 이를 사진으로 찍고 확대해서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답니다. 딸이 사돈에게 건넨 건 강원랜드에서 게임을 할 때 쓰는 칩이었습니다. 아직 오픈하지 않은 강원랜드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왜 여기에서 머뭇거리고 있는지 알기 위해 줄을 선 남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아저씨, 저기 저 여자 아시나요? 어슬렁거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여자요. 누구요? 아, 칩거지? 날마다 여기서 구걸하는 여자예요. 칩거지요? 그게 뭔데요? 보긴 뭐예요? 도박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칩을 구걸하는 겁니다. 여기서 노숙하면서 사람들한테 앵벌이를 하는 거라고요. 도박 중독자들은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구걸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저 여자는 갈 때까지 가서 제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겁니다. 참 안 된 일이죠. 저희 식구들은 딸아이가 도박에 중독되어 앵벌이까지 한다는 말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교육자인 딸은 한 번도 범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희는 상황을 더 두고 보기로 하고 강원랜드가 오픈했을 때 사돈과 딸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 사이의 뒤를 쫓아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세 사람은 게임 기계에 앉아 칩을 넣고 도박을 시작하더군요. 너무도 충격적이라 뒤에서 바라보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사돈이 돈을 잃었는지 딸아이에게 짜증을 내더군요. 야, 가서 칩 좀 구걸해와봐. 어제 네가 앵벌이한 칩은 얼마 되지 않아서 동이 났다고? 네 어머님, 한 바퀴 돌면서 칩을 마련해 볼게요.
여보, 내 것도 좀 구해와봐. 어? 나도 다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 말이야. 만약 빈손으로 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 여보,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구해서 돌아올게. 그리곤 저희 식구들은 딸아이가 강원랜드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칩을 구걸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남자는 제 딸을 밀치며 꺼지라고 욕을 했고, 또 어떤 남자는 칩을 집어던지며 재수없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니 제 가슴이 어찌나 아프던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파져 왔답니다. 제 아들은 이성적으로 딸의 구걸하는 모습을 모두 카메라로 찍어서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식구는 딸에게 접근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미정아,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네가 왜 강원랜드에서 구걸을 하고 있느냐고. 뭐야, 당신들이 여기 왜 또 나타난 거야? 또 나를 괴롭히려고 온 거지. 당장 꺼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를 거야. 미정아, 제발 정신 차려. 넌 시어머니와 사이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우린 널 구하러 찾아온 거야. 구하긴 뭘 구해.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서 얼마나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는 줄 알아? 난 빨리 집을 구해서 시어머니한테 돌아가야 돼. 당장 비켜. 저희는 딸이 구걸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고, 몇 개의 칩을 얻고 사돈에게 돌아가 활짝 웃으며 칩을 건네는 걸 보았답니다. 딸은 사돈에게 완전히 홀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이비 교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도 사람 하나를 바보로 만드는 게 가능하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남편과 아들은 저를 데리고 강원랜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해결책을 말하더군요. 엄마, 미정 이대로 두면 안 돼. 아무래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켜야 할 것 같아. 내 생각도 같아 여보. 미정이는 제정신이 아니야. 사돈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 봤지? 뼛속까지, 아니 영혼까지 흘려버렸다고.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으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미정이를 치료하자고. 어쩜 좋니, 내 딸. 아휴. 예쁘고 착하기만 한 딸이 왜 이런 사달이 난 거야. 정신병원에 끌려가게 만들어야 한다니.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그래도 내 딸을 위해서라면 그 길밖에 없겠지? 그럼 미정이가 예전으로 돌아올까? 엄마, 뭐든지 해봐야지.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앵벌이를 계속하게 두는 것보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게 100번은 낫다고. 우리 빨리 입원할 만한 병원부터 알아보자고. 그래서 저희는 강원도와 멀리 떨어진 정신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원장님께 제 딸 상황을 숨김없이 말했더니 입원이 시급하다며 보호 의무자에 인한 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이야 법 개정이 되어서 입원하는 게 본인 인세가 아니면 입원하는 게 어려웠는데, 그때 시기가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2년이어서 저희 식구들의 사인으로 정신병원 차량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출동 차량을 뒤를 따라가서 강원랜드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치과제로 앵벌이를 하는 딸아이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이윽고 덩치가 큰 성인 남자 셋이 제 딸을 제압해 차량에 옮기려 하자 사돈과 사이가 반격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 여자는 내 아내라고. 어? 당신들이 뭔데 끌고 가는 거야? 박서방, 가만히 있어. 우린 딸을 고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너와 네 엄마가 한 짓을 똑똑히 밝혀내서 엄벌에 처할 거라고. 엄벌? 이봐요 어머님, 우린 그저 게임을 즐긴 것 뿐이라고요. 이게 무슨 죄가 된다고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장 미정이를 놓아줘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신고는 우리가 해야지. 내 딸을 도박 중독자의 앵벌이하는 거지로 만든 너의 모자를 말이야. 두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사돈이 개슴츠레 눈을 뜨며 말하더군요. 이봐요 사돈, 내가 설리발 치지 말랬잖아요. 이게 다 뭐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미정이를 구원해서 잘 살게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려요? 뭐하는 짓이냐고? 당신이 내 딸을 가스라이팅으로도 도박을 종용했고
부모인 우리에게 학대범으로 몰았던 것도 네 짓이잖아. 너희 두 짐승은 내 딸 인생을 망쳐놓은 죄를 달게 받게 할 거라고.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지가 좋아서 게임을 한 건데 내 탓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가스라이팅 했다는 증거라도 있냐? 다 큰 네 딸내미가 선택한 인생인데 누구더러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거야? 당신들 고소하기 전에 당장 내 며느리를 내놓지 못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고 가는 건 불법이라고. 그러자 남자 간호사 하나가 입원서에 저희 사인을 보여주며 합당한 입원 절차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모자는 끝까지 미정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덩치 큰 간호사들에게 덤벼들었지만 두 모자는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딸아이는 괴성을 지르며 정신병원 차량에 타는 걸 끝까지 거부했는데 다행히 간호사들의 힘으로 억지로 태우는 데 성공했답니다. 그렇게 정신병원에 입원한 딸은 매일같이 난동을 피우며 내보내달라고 했지만 관계자들의 제압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매일 찾아가 온갖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답니다. 당신이 내 엄마야? 딸을 강제로 입원시키는 게 엄마가 할 짓이냐고. 어릴 때 날 가둬둔 것도 모자라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꾸며? 당장 내려줘. 나 오늘은 꼭 돈을 따야 한단 말이야. 미정아, 제발 정신 차려. 돈은 일을 해서 벌 생각을 해야지. 넌 전 재산을 잃고 가진 거 하나 없는 신세라고. 이 모든 게 네 시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을 받고 망상에 빠진 거라고. 그러자 딸아이는 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며 간호사들에게 끌려 들어갔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물리적인 치료를 꾸준히 하고 상담도 여러 차례 하면서 조금씩 딸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의 면회를 자제하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답니다. 결국 두어 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정신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딸아이는 생기 있는 얼굴로 돌아왔고 정신도 온전해 보였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정아, 괜찮니? 엄마, 왔어?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 혹시 아직도 학대를 당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 엄마 아빠가 그런 일을 벌인 사람들일 리가 없잖아. 모든 게 내 망상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 다행이다. 우리 딸이 제정신을 차렸다니. 드디어 돌아왔다고. 미정아, 너희 시어머니와 사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러자 딸아이는 잠시 머리가 아프다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답니다. 힘들면 말하지 말라고 일렀는데 진정이 된 딸이 말문을 열었답니다. 결혼식 날이었어. 그땐 우린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뭔가 재밌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 잠시 구경만 하고 신혼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야. 나는 뭔지 몰랐지만 남편의 간곡한 부탁이 알겠다고 했지.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시어머니가 우리가 탄 리무진으로 다가왔어. 그리고 시어머니 차로 옮겨 타고 공항과 아주 멀리 떨어진 강원도를 향했어. 강원랜드 앞에 다다르자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며 당장 공항으로 가든 여기서 파혼을 하자고 말했지.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끝까지 한 판만 하자고 꼬드기는 바람에 마지못해 강원랜드 안으로 발을 들이고 말았어. 그럼 신혼여행을 가지 못한 거야? 나는 시어머니가 추천한 게임기 앞에 앉아 칩을 넣고 게임을 시작했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버렸는지 엉덩이를 떼기 싫더라고. 통장에서 몇백만 원을 인출해 칩을 바꿔서 도박을 해버렸어. 정말이지, 내 생각과 다르게 몸이 움직였어. 결국 강원랜드가 문 닫는 시간까지 도박을 하다가 나와서 신혼집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남편이 집을 팔고 내가 준비해온 혼수를 팔자고 하는 거야. 강원랜드에서 돈을 실컷 따서 10배 큰 집을 사자면서 말이야. 그랬구나. 도박에 중독이 된 너는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였니? 응. 부끄럽지만 그렇게 대답하고 실행에 옮겼어.
나와 남편은 아예 강원랜드 앞에 있는 허름한 숙소를 구하고 지내기 시작했지. 물론 시어머니도 매일같이 찾아와 함께 게임을 했고, 그렇게 날마다 잃게 되자 시어머니가 날 집으로 데려갔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가 되느냐면서 통장을 뺐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동안 날 학대해왔으니 고소를 하자고 말이야. 난 무슨 말이냐며 우리 부모님은 절대 그런 일을 한 적 없다고 말했어. 그러자 어머님은 내 따귀를 때리면서 왜 있는 사실을 거부하느냐고 했어. 불 꺼진 방에서 날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부모님께 학대당한 사실을 고백하라고 강요했어. 난 그때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게임을 못해 미칠 것만 같았지. 그래서 결국 부모님이 날 학대했다는 망상을 만들고 죄 없는 엄마 아빠를 원망하게 된 거야. 딸의 말을 듣자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질 것 같았답니다. 딸아이는 저희 부부가 물려준 재산을 사돈에게 바쳤고 그 돈은 고스란히 강원랜드에서 탕진했답니다. 그래서 사돈이 딸에게 치꺼지라 일컫는 앵벌이를 시켜서 도박 자금을 확보하게 만들었고 저와 남편에게 고소장까지 날린 거라고 말했답니다. 이 모든 게 사돈의 계략이라는 확신이 들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경찰서로 찾아가 협박과 금품갈취, 인권유린 등에 해당하는 제목으로 고소하게 되었답니다. 이에 형사들은 바로 영장을 받고 강원랜드로 찾아가 사돈과 사이를 체포했답니다. 두 모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 딸에게 가져간 돈은커녕 자기들 재산도 모두 탕진했기 때문에 돌려줄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제 딸을 이용한 죄들이 입증되자 판사님은 징역을 선고하고 도박 치료까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정신병원에서 꺼내오라고 찾아갔는데 딸이 거부하더군요. 엄마, 나 아직 치료가 덜 된 것 같아. 눈만 감으면 강원랜드가 떠올라. 게임을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라고. 아휴, 내 딸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꼬. 도박이라는 게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하니 별 수가 있겠나. 앞으로 완전히 도박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치료를 받도록 해라. 너무 걱정하지 마. 분명히 치료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제 딸은 정신병원에서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제야 딸아이는 강원랜드가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게임하는 룰도 다 까먹은 것 같다며 자기 상태가 나았다는 걸 알려줬죠.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비록 2억에 가까운 재산을 잃었지만 딸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돈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정이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선생님의 삶을 무사히 살 수 있게 되었고 저희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딸에게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 남편의 만남처럼 동료 교사와 인연이 되었답니다. 그제야 제대로 된 짝을 얻었구나 싶어 안심하고 시집을 보낼 수 있었죠. 미정이가 저에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 가끔 강원랜드에 가고 싶어 손이 근질거린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절제하는 게 가능해서 절대 도박에는 손도 대지 않겠다고 했죠. 또 힘들게 이룬 가정을 이룰 수 없다며 두 번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딸은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어요. 과거 악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는지 스스로 병원을 찾았네요. 한편 전 사위와 사돈은 초범이라 감옥에서 수년 만에 출소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강원랜드 앞에서 죽치고 사는 삶을 선택했답니다. 식거지로 살아가며 매일같이 돈을 잃고 있다네요. 그 모자는 고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지 치료를 권하러 찾아간 친척들에게 발길질을 하며 쫓아내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도박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고스톱도 칠 줄 모르던 딸이 단 하루 만에 도박 중독이 되어 전 재산을 털어 패가 망신한 걸 보면 평범하고 생각이 제대로 박힌 사람도 얼마든지 쉽게 빠져들 수 있죠. 혹시 주변에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치료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거의 10년 전 이야기인데도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악몽이 시작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망치는 도박.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 제 딸을 믿는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걱정을 완전하게 거두진 못했어요. 10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혹시 도박에 빠지신 분들은 제 사연을 듣고 제발 정신 차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가족들까지 지옥으로 빠지는 일이니 멈추시길 두 손 모아 바랄게요. 지금까지 딸의 도박 중독과 사돈의 가스라이팅으로 인생을 망쳤던 사연을 적어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잘 해결되어서 사연에 글을 적게 되었네요. 부디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응원과 위로의 한 말씀 남겨주시길 희망합니다.